안녕하세요. 홀덤닥터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도를 알 수 없는 히어로의 액션이라는 주제로 핸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1, 2 블라인드 5개의 스트라이들이 나온 팟이고요. 히어로는 빅 블라인드 포지션에서 파켓 킹을 받았습니다. 미들과 하이잭이 림프를 하자 히어로는 35개로 오픈 레이즈를 했습니다. 스트라이드를 했던 언더더그는 폴드했고 미들과 하이잭이 각각 콜을 해서 3명이 플랍을 보게 되었습니다. 플랍은 이렇게 오픈되었고요. 히어로는 약 110개의 팟에서 60개로 컴뱃했습니다. 미들이 폴드를 했고요. 하이잭이 콜을 하며 팟은 230개가 되었고 헤즈업으로 턴 카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턴에서는 테나트가 나왔고 히어로는 체크합니다. 하이잭은 100개로 배팅을 했고요. 히어로는 콜했습니다. 리버에서는 10 스페이드가 나왔고 히어로는 300개를 올인합니다. 그러자 하이잭에서는 스냅콜을 했고요. 서로의 핸드를 오픈했는데 히어로는 보시는 것처럼 파켓 킹을, 하이잭은 잭 10 다이아 수릿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어로는 당황스러워하며 자신의 실수를 후회했는데요. 이 핸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플랍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핸드는 히어로의 생각과 액션이 순간적으로 바뀌면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혹은 리버에서 신밸류를 살리기 위한 액션이었을 수도 있겠죠. 프리플랍에 스트레드를 있었고 미들과 하이잭이 콜을 하면서 히어로는 자신의 차례에서 35개로 오픈 레이즈를 했습니다. 빅 블라인드 포지션에서 파켓 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액션은 누구라도 할 겁니다. 여기서 35개의 액션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물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 그렇게 강한 액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핸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배팅을 했을 때 남아있는 플레이어가 모두 폴드 한다면 추가적인 밸류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날리는 것이 되겠지만 약한 배팅을 한다면 추가적인 밸류를 살릴 수는 있을지언정 콜러의 숫자에 따라 리스크를 동반한 플레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자를 선택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후자를 선택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은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강한 핸드는 그에 걸맞는 배팅을 통해서 핸드를 보호해야 한다고 줄곧 얘기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중간한 배팅으로는 상대의 콜링 레인지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만 강한 배팅을 콜하는 경우에는 핸드 레인지가 많이 압축이 되죠. 제가 말씀드린 강한 핸드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와 이유는 위협적인 핸드로부터의 보호를 뜻하며 이런 액션을 통해서 상대의 레인지를 최대한 압축해야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히어로는 강한 액션을 선택했고 2명이 콜을 하면서 플랍을 보게 되었습니다. 플랍은 이렇게 나왔으며 히어로에게 좋은 플랍이죠. 히어로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110개의 팟에서 60개로 배팅을 합니다. 프리플랍 오픈레이즈의 뱃사이징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액션은 2명 중 하나는 데리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플랍이 히어로에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액션은 추가적인 밸류를 살리는 데 좋은 액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80개 이상의 강한 뱃을 하게 된다면 잭을 맞춘 플레이어나 텐구와 같은 스트레이트 드로우를 가진 경우에만 콜을 하겠지만 팟의 2분의 1이 조금 넘는 뱃 사이징은 8구와 같은 세컨 페어를 맞춘 플레이어들로부터도 콜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배팅 사이즈는 헤즈업에서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으나 3웨이 이상의 멀티웨이에서는 배당을 만들어주게 되어 아우치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리스크를 동반한 플레이라 그다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전략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미들이 히어로의 약뱃에 폴드했고요. 하이잭은 콜했습니다. 그리고 턴에서 테나트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히어로가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체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턴에서의 테나트는 잭을 맞춘 플레이어에게 지금처럼 키커로 작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어로는 혹시나 상대가 잭 10과 같은 카드를 가졌다면 상대로부터 릴레이즈를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하고 상대가 배팅을 했을 때 콜을 하는 라인으로
팟 컨트롤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히어로가 이런 의도로 체크를 했다면 리버에서 9 이상의 카드가 나왔을 때에는 전부 다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잭 9, 잭 퀸, 잭 킹, 잭 에이스 등 전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턴에서의 체크가 팟 컨트롤을 위해서는 좋은 액션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히어로는 리버에서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밸류를 살리기 힘들며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게 되어 본인의 의지로 팟을 이끌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공짜 카드를 보여줌으로써 부담을 줄여주게 되죠. 그러나 리버에서 10이 한 장 더 나옴으로써 히어로는 체크 대신 올인을 선택했는데요. 이렇게 올인을 할 것이었다면 턴에서도 이 카드가 아니라고 했을 때 더블 배럴을 이어가고 상대가 콜을 냈을 때 리버에서는 체크를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어땠을까 싶으며, 그러나 리버에서 10이 한 장 더 나옴으로써 히어로는 체크 대신 올인을 선택했는데요. 이렇게 올인을 할 것이었다면 턴에서도 더블 배럴을 통해서 팟 커밋을 시키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0이 하나 더 나옴으로써 상대에게 10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턴에서 10이 나왔어요. 자, 10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잭을 맞춘 플레이어의 키커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을 염두에 둔 플레이라고 한다면 히어로가 이제 체크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리버에서 10이 또 하나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도 체크를 하고 상대가 배팅하면 콜에서 쇼다운 하는 것이 보통의 방식이겠죠. 그런데 리버에서 10이 하나 더 나옴으로써 상대가 잭 10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먼저 올인을 한 예상하지 못한 히어로의 액션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 플랍이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상대는 요런 카드를 가지고 플랍에 투페어를 맞췄고 턴에서 관계없는 상태가 됐으며 리버에 10이 나와서 히어로한테 역전을 당할 상황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히어로가 씬밸류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플랍에서는 상대가 턴에서 잭 10과 같은 카드로 투페어를 맞췄다고 한다면 리버에서 풀하우스가 됐기 때문에 배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까와 같은 이런 카드로 턴에서 100개를 배팅했다고 한다면 콜을 했죠. 그리고 리버에서 이렇게 나오고 체크한 다음에 체크백 쇼다운을 하던가 배팅하면 콜만 하는 그런 액션 라인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히어로가 턴에서의 체크를 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했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히어로는 리버에서 10이 페어가 됐기 때문에 제 카드 중에 10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먼저 올인을 해버렸어요. 자, 그럼 이 올인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밸류를 더 이상 못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콜을 하면 뭔가 좀 잘못됐구나 이렇게 돼서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물론 게임을 하시다 보면 이기고 지는 것은 부지기수입니다. 꼭 좋은 핸들하고 이기는 법은 없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지는 거는 아마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턴에서 체크를 한 히어로가 뭔가 위화감을 느꼈기 때문에 체크를 했을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었겠죠. 그런데 체크 콜을 한 히어로가 상대의 배팅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면 체크레이즈를 통해서 올인 승부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굳이 리버 카드 한 장을 더 보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턴의 체크에 비해 리버에서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300개 올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히어로의 액션에 대한 의도가 참 궁금해지는 핸드 히스토리입니다. 제가 100개가 넘는 다양한 핸드 히스토리에 대해서 리뷰를 하다 보니까 플레이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경우도 있고 너무 어처구니 없이 큰 실수로 큰 팟을 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팟 컨트롤을 하려는 건지 팟 커밋을 시키려는 건지 알 수 없는 액션은 처음이네요. 이 플레이를 했던 플레이어와 얘기를 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은 리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완급 조절에 실패함으로써 히어로의 입장에선 많이 아쉬울 수 있는 핸드 히스토리입니다. 이번 핸드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